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오후 5시 40분이고요. 한국 시간은 아침 9시 40분입니다. 오늘 저는 29명의 학생을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저도 학생 신분으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는 팁이라든가 또 대하는 그 메시지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 받을 때 어떤 태도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날씨가 아침 저녁 일교차는 물론이거니와 그늘에 들어갔을 때하고 그리고 이렇게 햇살이 있는 곳에 나올 때하고 이 차이가 온도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나갈 때 이 목도리 스카프까지 하고 나갔는데 저희 창밖을 내다보면은 아침에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이 복장이 보였어요. 근데 민소매를 입은 분도 있고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죠.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날씨에 민소매 입고 나가면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 자켓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모지 코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학생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왜 보통 상식적인 그런 선이 있어요. 지금 날씨가 한국으로 우리 치면은 가을 날씨, 아주 좀 추운 쌀쌀한 가을 날씨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민소매를 우리 아이가 입고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기에서 간섭과 관심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옷이나 머리나 아니면 구두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항상 지날 수는 없어요. 그게 존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통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넘어서 간섭하는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사실은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얘기잖아요. 너 그렇게 입으면 추워서 어떡하려고 그래?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넌 모른다. 엄마가 너 감기 걸려도 책임 안 져.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라기보다는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옷에 대한 정보는 주되 선택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유아기 때 유치원 갈 때나 어린이집 갈 때 우리 아이들 옷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실갱이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오늘 배웠습니다. 정보만 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추울 것 같은데 아니면 전날 옷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랑 함께 준비를 했는데도 아침 날씨가 의외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과 또 아이의 취향, 아이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핀마이크 혹시 몰라서 준비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앰뷸런스 소리하고요. 이렇게 차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거를 제가 해마다 올 때마다 많이 알고 있어서 핀마이크 준비했거든요.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과 배려를 간섭으로 하는 얘기는 아이든 어른이든 그렇게 기분 좋게 전달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끼리는 상대방의 옷에 대해서 조금은 무관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때로는 관심보다 무관심이 존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다양성의 존중이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핵심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인데요.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던진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질문과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질문을 했을 때 말을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고 그런 영어에 자신감 있는 아이보다는 자기가 할 말이 많은 아이가 역시 말을 잘 하더라 라는 평소에 제 생각이 오늘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투머치 토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요. 아이가 얘기할 때 그만 좀 말해. 그걸 말이라고 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너는 왜 생각하는 것마다 그러니? 혹시 이렇게 아이의 이야기에 면박을 주는 일이 없었는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 밖을 떠나서 조금 멀리에 와보면 내가 있던 자리, 우리가 있던 자리를 보게 되는데요. 약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보면서요. 저도 일원이었지만 조금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자녀를 키울 때, 아이 키울 때 어땠었는가 돌아보고요. 또 제가 피교육생이 되어서 앉아있을 때 또 느낌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많이 돌아보게 된 계기였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혹시 교사 중심, 교수 중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입을 열게 표정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 많이 하고 와라 학교에 가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정말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모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9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영어 발음이 아주 다양했었어요. 그걸 알아듣는 선생님도 신기했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학생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 그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please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잘못 발음했거나 또는 문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바로 반응이 미안하다, 내가 못 알아들었다. 즉 네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런 태도요. 우리 아이들이 한창 언어를 배워가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보이는 반응이 아이로 하여금 언어 유능감을 갖게 한다라는 얘기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요. 아이로 하여금 나는 말을 참 재밌게 해. 잘하는 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아이의 말실수에 대해서 보이는 부모님의 태도, 반응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에 대해서 말해 주겠니? 너가 왜 여기에 왔니?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그래서 네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니?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교육을 받은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자기에 대해서 정말 말 잘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너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너의 부모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래? 너희 집에서는 가족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을 많이 하니? 네가 정말 이 일을 잘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였을 때 이런 활동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이렇게 나로 시작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 자신이 많이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꼭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침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충실히 대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질문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좋은 질문이다. 다른 학생들도 궁금할 수 있겠다. 내 대답이 도움이 됐느냐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저를 쿵 하고 반성하게 하고요.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여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영어 수준도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다. 조금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라. 바로 존중이라는 것.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가 아니다. 다르다다. 이렇게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아이들을요. 좀 글로벌 리더로 국제적인 사람으로
어디 가서든 매너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사람을 존중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이란 말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존감 높이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역시 오늘의 핵심어는 존중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6시간을 함께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이 감동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날지 기대하고요. 설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많이 덥죠? 여름 건강히 나시고요. 여러분과 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